퇴장당한 홀딩은 앞으로 몇 주 동안 악몽을 꾸게 될 것이다. 꿈에 손흥민이 나올 거야. 뭐 이런 얘기인가? 안녕하세요, 볼리TV. 토트넘 현지 반응, 영국 현지 매체에서 북런던 더비 평점 또 평가 어떻게 매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 싸움을 벌이는 두 팀이 맞붙었던, 어떻게 보면 역대 가장 치열할 수밖에 없었던 북런던 더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의외로 쉽게 승부가 갈렸습니다. 그리고 그 승부가 쉽게 갈린 이 시합의 키는, 열쇠는 바로 손흥민 선수가 쥐고 있었죠. 토트넘이 수비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로메르 선수가 부상으로 명단에서 제외가 된 채로 시작됐습니다. 선발 제외가 아니라 아예 명단 제외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죠. 흔히 우리가 산다 콤비라고 부르는 산체스와 다이어, 게다가 이제 벤 데이비스까지 이 3백 조합으로 수비, 특히 이제 아스날, 최근에 아주 공격에 물이 올라 있는 아스날을 상대한다는 것은 정말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야, 오늘 경기도 클린시트는 불가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경기였는데,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낸 PK를 케인이 차 넣으면서 좀 이른 시간에 리드를 잡았고요. 또 손흥민을 괴롭히던 아스날 수비수 로폴딩이 이른 시간에 또 퇴장을 당했죠. 이렇게 되면서 승부의 추가 토트넘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었고 완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날 로폴딩이 경기 시작 직후부터 손흥민을 거칠게 몰아세우면서 자극을 했습니다. 약간 좀 국내 팬들 입장에서 보면 좀 껄끄러운 장면들이 좀 있었는데, 하지만 이날 이른 시간이죠. 전반 30분이 조금 넘은 시간에 두 번째 옐로 카드를 받으면서 퇴장을 당했는데, 그 장면은 근데 심판에 따라서는 옐로카드 누적이 아니라 바로 다이렉트 투정까지도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나. 아무튼 아스날 입장에서는 패배 원흉이 됐던 그런 로폴딩입니다. 자, 현지 매체들도 홀딩에게 평점을 2점, 3점 뭐 이렇게 최악으로 주면서 손흥민을 괴롭히려다가 실패한 선수를 혹평을 했는데요. 뭐 이 시합 진다고 4위 자리 바로 뺏기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아스날 입장에서는 이번 시합을 이렇게 좀 너무 허무하게 내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챔스티켓 경쟁은 더 치열해진 셈이 됐습니다. 이번 경기를 만약에 아스날이 이겼다면 확정이었거든요. 챔스티켓이 토트넘이 계속해서 따라붙을 수 있는 빌미를 아스날이 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 주요 매체 평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런던 더비가 아무래도 빅매치다 보니까요, 평점을 준 매체들의 숫자가 평소보다 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존 매체들, 저희가 다뤘던 매체들의 미국 NBC 스포츠까지 추가를 했는데요. 두 골을 터뜨렸던 해리 케인이 아무래도 가장 높은 평점 받았죠. 평균 9.0점. 예, 뭐 구영민 같은 경우에는 10점 만점을 주기도 했고요. 최고점은 아무튼 평점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손흥민 선수입니다. 케인에 못지않게 높은 평점을 받았는데, 대부분 케인을 조금씩 점수를 더 높게 줬고요. 유일하게 웬일로 풋볼 런던만 두 선수 평점을 8점으로 똑같이 줬습니다. 야, 케인 그래도 두 골 넣고 오늘 플레이 좋았는데 8점밖에 안 준 건지 의외네요. 요리스, 산체스, 또 이제 벤탄쿠르, 세스냐, 호이비에르 이런 선수들한테까지 같은 점수를 준 거 보면 딱히 활약이 대단치는 않았다고 본 것 같기도 합니다만, 손흥민 선수 역시 뭐 아무튼간에 전체적으로 점수가 좀 높고, 선발 출전 11명의 평점이 모두 평균 7점을 넘어선 이런 굉장히 좀 뭐랄까 전체적으로 다 잘한 경기라는 거죠. 클루세스키하고 로얄이 그 중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인 평균 딱 7.0점을 받긴 했고요. 교체 멤버들은 뭐 평소보다 뛴 시간은 길었습니다만, 손흥민이 빠진 그 시점부터는 경기 템포도 딱 떨어지고 템포도 별로 의미 있는 장면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점수도 큰 의미는 없지 않나. 자, 매체별로 어떤 평가 내렸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풋볼 런던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8점을 줬고요. 경기 초반 홀딩에 계속된 반칙에 고전을 했지만 경합을 피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계속해서 홀딩이 그렇게 막 몸빵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에 좀 두려워한다거나 위축되거나 이런 게 없었죠. 결국 그렇게 정면 승부를 걸면서 퇴장을 시키는 데 성공을 했고요. 토트넘이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코너킥에서 팀의 두 번째 골을 이끌어냈으며 후반전 2분에는 골까지 터뜨렸다. 활약상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자, 골을 더 넣을 수 있을 거란 느낌이 들어서 인지 교체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걸로 보였다. 이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 또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아무튼 손흥민 선수도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경기 일정이 너무 지금 임박해 있기 때문에 휴식을 주는 차원에서 일단 교체가 됐습니다. 이 시간에. 자, 해리 케인도 8점 받았고요. 북런던 더비 컬렉션에 페널티킥 골을 추가했고 전반 종료 8분을 남겨놓고
다이빙 헤딩으로 한 골을 더 추가했다. 북런던 더비 역대 최다골 기록 갱신을 계속 하고 있는 해리케인 선수입니다. 자, 손흥민 선수 골 장면도 아스날 진영까지 들어가서 기회를 만든 게 케인이었다. 그렇죠. 케인이 마지막에 최종 수비벽을 넘지 못한 것을 흘러나온 걸 손흥민 선수가 깔끔하게 마무리한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대한 클루스스키한테는 6점밖에 안 줬습니다. 여기. 자, 좋은 장면들도 있었지만 경기에 별다른 임팩트를 주지 못했다. 뭐 맞는 표현이긴 한데, 야, 그래 다른 선수 뭐 세스뇽도 7점 줬던데 클루스스키한테 6점은 좀 박한 게 아닌가. 물론 경기 초반에 비해서 갈수록 좀 임팩트가 떨어진 건 사실인데, 자, 세스뇽 실점 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반 막판 로얄에게 좋은 크로스를 올렸고 후반전 손흥민에게도 좋은 찬스를 만들어줬다. 이 장면이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다면 멀티골로 오늘 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 슈팅이 좀 잘 맞질 않았죠. 그러면서 좀 무산이 됐는데, 아무튼 세스뇽이 전체적으로 보면 좀 아쉬운 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측면에서 공격의 완결성, 크로스를 연결을 시켜주는 부분은 반대쪽의 로얄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 자, 그리고 왼쪽 측면에서 압박을 잘해줬다는 이렇게 분석도 있고요. 자, 다음은 미국의 NBC 스포츠입니다. 미국의 프리미어리그 방송권자죠. 그 지난번에 손흥민 선수 I love him 했던 그 여자 아나운서도 MBC 스포츠에서 일하는 분인데, 자, MBC는 손흥민 선수한테 이제 8.5점을 줬습니다. 멋진 골을 넣었고 아스날 수비수 홀딩을 퇴장을 시켰고 페널티킥까지 얻어냈다. 굉장히 좀 경기의 결정적인 상황들을 전반전에 아주 쏙쏙 만들어냈었던 후반전 골까지 넣었고요. 자, 아스날이 손흥민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뒤에서 잡아채는 것밖에 없을 정도로 줄곧 위협적인 플레이를 펼쳤다. 요 얘기가 핵심이죠. 반칙을 하지 않고서는 막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좀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만드는 멘탈을 흔들기 위한 어떤 그런 충돌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걸 다 이겨내고 손흥민 선수 골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해리케인에게는 9점을 줬습니다. 뭐 두 골에 대한 기여 인정을 해야죠. 대단한 활약이었다. 페널티킥 득점, 다이빙 헤딩, 그리고 손흥민의 골까지 세팅을 했다. 그쵸. 손흥민 선수의 골을 직접 도운 것은 아니지만 결국 그 과정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케인의 역할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중거리 슈팅이 골키퍼에게 막혀서 해트트릭을 기록하지는 못했다. 북런던 더비의 사나이다. 그렇죠. 북런던 더비에서 역대 깨지기 힘든 수준의 그런 골을 계속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풋볼 런던하고 좀 여긴 다른데, 대한 클루세스키에게 8점을 줬습니다. 풋볼 런던은 6점을 줬었는데요. 손흥민이 페널티킥을 따낼 때 아주 멋진 패스를 클루세스키가 올려줬다. 이거를 흘려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딱 파악을 하고 있었고,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된 지 오래다. 그렇죠? 클루세스키가 스피드가 좀 느려 보이긴 해도 굉장히 몸을 잘 씁니다. 영리하게. 그래서 상대 수비가 따라잡거나 아니면은 볼을 뺏으려고 들어올 때 이거를 굉장히 커버를 잘 쳐줘요, 스스로. 그래서 굉장히 볼 키핑력도 좋고, 주력은 빠르지 않을지 모르지만 생각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공격 쪽에서 인상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빈손 산체스입니다. 7점 줬고요. 경기 초반에 흔들리는 장면들이 있었지만 로메로 자리에 적응한 뒤에 좀 나아졌다. 로메로가 지금 시즌 아웃일 수 있다는 경기 다 산체스가 나와야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경기에서 안정적인 모습 보여준 것은 이제 좀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자, 다음은 에메르송 로얄인데요. 이 토트넘 경기 웃음벨이죠. 7점 받았는데 전반과 후반 각각 골을 넣을 뻔한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어이없이 못 넣었죠. 공격에 가담을 했을 때 잘했고 마르티넬리를 제압했다. 마르티넬리가 물론 로얄 쪽 몇 번 뚫긴 했지만 결국 유의미하게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토트넘의 수비가 좋았다기보다는 아스날이 좀 마무리 완성 과정이 굉장히 좀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영민입니다. 자, 손흥민 선수에게 9점을 줬습니다. 페널티킥을 따냈고 홀딩을 퇴장시켰으며 결정적인 골도 넣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손흥민이 주연 배우였다. 여러 가지 면에서 손흥민이 주연 배우라고 할 수 있는 역할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건데, 참 멋진 표현이죠. Son is protagonist. 해리케인에게는 10점을 줬습니다. 냉철하게 성공시켰던 페널티킥과 함께 경기에 좀 녹아들었고, 이날 두 골로 북런던 더비 총 득점을 15 아닌데 13골 아닌가? 13골인데 이 구영민에서 15골이라고 오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에메르송 로얄에게 7점을 줬고요. 올 시즌 대부분을 실망스럽게 보냈지만 리버풀과 아스날 이 두 강팀을 상대로 두 경기 연속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였다. 야, 근데 이런 거 보면 평소에 못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했다고 이렇게 빨아주나 두 경기 연속? 지난 경기 때문에 9점을 주질 않나? 뭐 많이 나아진 것은 맞지만, 야, 어떻게
크로스 차단율 거의 0% 아닙니까? 그리고 공격적 올라왔을 때도 마무리가 너무 안 좋고 참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시즌 교체 1순위라고 보는데 로얄은. 자, 그리고 라이언 세스뇽 8점 줬습니다. 로얄과 마찬가지로 세스뇽 역시 윙백에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경기 내내 사카를 잘 막아냈다. 그쵸? 이날 어쨌든 윙백들이 아스날의 양쪽 공격수를 잘 효과적으로 제어를 했다라고 결과적으로 봐야 되니까. 자, 그리고 여기도 다비슨 산체스 8점 줬고요. 부상으로 빠진 로메로 자리에 투입이 돼서 조용하게 자신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을 해냈다. 케인에게 내준 패스가 토트넘의 세 번째 골로 이어진 것은 대단한 플레이였다. 네. 마지막으로 이브닝 스탠다드 보겠습니다. 댄 킬패트릭 기자가 썼고요. 자, 손흥민 선수의 9점 줬습니다. 아스날 팬들은 득점왕 경쟁에서 모하메드 살라를 한 골 차로 뒤쫓는 이 한국 선수가 골치 아플 거다. 손흥민의 움직임으로 토트넘은 전반 20분 만에 PK를 얻어냈다. 코너킥은 추가골에 도움을 줬고 쐐기골은 이미 기운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퇴장당한 홀딩은 앞으로 몇 주 동안 악몽을 꾸게 될 것이다. 꿈에 손흥민이 나올 거야. 뭐 이런 얘기인가? 자, 해리케인에게는 평점 10점 만점을 줬습니다. 캡틴 판타스틱. 네. 맨체스터 시티가 미래를 위해 홀란드를 영입했지만 케인을 데려갔다면 올 시즌에 이미 많은 걸 잃었을지도 모른다. 뭐 가정이니까 뭐 모르는 거죠, 될지. 뭐 그릴리시 가가지고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게 갈망했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했을지도 몰라. 네,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지, 굳이 이 경기에서? 네, 상상의 나래를 평점에서 케인 10점 만점을 주면서 펴봤고요. 이 기자분이. 자, 루카스 모라 7점. 모라의 주력, 직진성, 에너지, 이미 지쳐있던 아스날 수비진을 괴롭혔다. 자, 위고 요리스에게 8점 줬습니다. 아스날 초반 공세 때 크로스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걱정을 안겼지만 이성을 잃지 않고 잘 막아냈다. 은케티아의 가마차기 슈팅도 훌륭히 막아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선수들이 제목 이상을 했고요. 그 결과 대승을 했는데 무엇보다 초반에 약간 밀리는 타이밍 때부터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에서 계속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 갔던 것이 굉장히 토트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승리로 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인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현지 반응 현지 평점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